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의 조교수 그리고 부산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감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그 박경량 의장님 그리고 최영진 교수님 그리고 이경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UC AI 관련된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주로 의료 영상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발표 이제 부탁을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일단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브로드한 이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바운더리를 지금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리고 챗 GPT, 생성 모델, 또 연합학습 그리고 다양한 어떤 또 핀테크 관련된 모델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바운더리를 조금 이렇게 이제 전환을 좀 해서 이제 그 헬스케어, 의료 영상, 인공지능에서의 좀 사용자 중심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방향으로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사례들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의료 인공지능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간단한 어떤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사용자를 이제 병원과 시민, 주제를 좀 제가 너무 거창하게 이제 좀 정한 것 같긴 한데요. 병원과 환자가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그 인공지능 기반의 질병 분류, 진단, 설계 방법론이라고 좀 정의를 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연사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의 요구와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의료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그런 어떤 병원과 환자, 인공지능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델을 개선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한번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 인공지능에서의 모델이 이제 의료 데이터, 의료 분야에서 하는 역할은 의료 영상에서는 이제 질병 관련된 패턴을 추출해서 질병에 관련된 예후 예측이라든지 이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에게 가급적이면 퍼스널라이즈드 맞춤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정밀도 향상 및 의료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진마다 의료 지식과 임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일관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진단율에서 이제 불규칙한 그런 현상이 바탕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딥러닝 영상 관련된 기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진단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진단에 있어서 보조 기능,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의료인공지능 모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딥러닝에 기반한 최근 많은 어떤 진단 관련된 모델들이 제한이 되고 있지만 사실 환자들 그리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신뢰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딥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내부에서 굉장히 복잡한 연결고리를 거쳐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내놓고 그 최종 아웃풋이 나름 요즘 이제 인간의 인간의 이제 뛰어넘을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내부에 이제 어떤 연결고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을 이끌었는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블랙박스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한 어떤 다소 조금 부족한 그런 설명을 하면서 내놓는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신뢰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어 일단 인공지능 분야에서 보통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분야를 이제 어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XAI라고 하는 분야를 간단히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XAI 기술은 뭐 객체를 분류하고 분할하는 모델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시각적으로 뭐 영상 내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이런 최종 결론을 내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XIA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모델의 예측 과정을 이해하고 모델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뭐 XAI 기법으로는 라임 기법이라든지 셰플리 밸류 기법으로 뭐 셰이 있고요. 뭐 캠, 그래드 캠, 셀리언스 맵, 뭐 어텐션 맵, 뭐 굉장히 종류들이 지금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단 인풋 데이터, 뭐 여기서는 지금 병리학 데이터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직 어, 데이터에 대해서 질병의 유무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판단은 좋다 이거죠. 결과가 꽤 괜찮은데 과연 어떻게 해서 그 판단을 내렸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이제 연결고리들을 뜯어내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어떤 그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러한 다양한 기법을 써가지고 주로 이렇게 원래 원본 이미지에 이런 어떤 시각화된 히트맵 형태로 많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드 캠이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주어진 이미지에서 어떤 영역이 이 최종 결론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러한 히트맵을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생성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2016년에 캠이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좀 특정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한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곧 이어서 이제 그래드 캠, 그레디언트를 좀 이용해가지고 좀 일반적인 CNN 모델에 다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개, 고양이 이미지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개, 고양이 정말 잘 분류를 해요. 이 지금 딥러닝 기술들이. 과연 개, 고양이를 어떻게 분류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런 그래드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개를 검출을 했어요. 개 이미지 내에서 어디 부분을 보고 내가 개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지 특히 개의 어떤 영역, 얼굴 부분인지 몸통 부분인지 아니면 다리를 봤는지 꼬리를 봤는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얼굴 쪽, 몸통 쪽을 보고 이런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이렇게 얼굴이나 배 쪽에 그런 어떤 영역을 보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아주 정밀한 그런 어떤 설명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아주 깊은 계층에서 발생하는 챗GPT 같은 경우는 수천억 개의 이제 파라미터가 있고요. 지금 이런 어떤 CNN 모델 같은 경우도 수백만 개의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의 어떤 연결고리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드캠 이 기술은 당연히 의료 영상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브레인 MRI에서 이제 리전, 병변 영역이 어디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출하는 어떤 진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는 결과는 좋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어디를 보고 넌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 기존의 딥러닝은 답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어떤 그래드 캠을 이용해서 일단 시각적으로라도 환자나 의사에게 난 여기를 보고 이런 히트맵을 보고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런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어, 그런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래드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뭐 제가 조금 연구하고 있는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대학교 병원이랑 제가 주로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뇌신경센터랑 비정형 파킨슨병 증후군 진단을 위해서 이렇게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병원 데이터는 굉장히 적습니다.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병원 간의 어떤 데이터 쉐어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이제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 괜찮은 어떤 그 결과를 내야 하는 좀 힘든 점이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큐샷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메타러닝에 기반해서 좀 적은 데이터로도 좀 준수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서 파킨슨병 증후군 그리고 정형인지 비정형인지 그리고 비정형이면 어떤 타입인지 뭐 이런 것까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어, 주로 어, 이런 어떤 파킨슨병 증후군에서 어떤 발생하는 어떤 원인들은 이제 브레인 내부에서 철 침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행동의 이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런 어떤 철 침전을 이렇게 특화되게 찍을 수 있는 이런 자기 공명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제공받고 이제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원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기계 학습에 기반한 방법들은 주로 이 철 패턴들을 뭐 세그멘테이션하고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텍스처 기반의 피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 가지고 뭐 그 중에서 제일 뭐 분류가 좋은 것들을 뽑아내고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굉장히 그 스텝들이 설명이 가능하고 정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기계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입력 자체가 그냥 인풋으로 들어가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은 사실 그 중간 과정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제가 뭐 어떤 그 메타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성능이 괜찮다 이거죠. 성능이 기존에는 80% 수준이었는데 정확도가 9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이고 많은 연구진들이 이렇게 기계학습에 전통적인 기계학습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분명히 80%밖에 안 나왔었는데 어떻게 90%가 나온 거지? 사실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서 브레인 MRI를 그냥 통으로 집어넣는데 결과는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 수많은 브레인 영역 중에서 어디를 보고 판별을 내렸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히트맵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래드캠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히트맵을 나타내 보니 정말 철 침전이 일어나는 그런 딥브레인, 유크레인 그 안쪽에서 정말 그 영역을 특정지어서 보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비정형 파킨슨 그룹들을 판별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병원 쪽에서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수준이네요. 이렇게 또 앞으로도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또 영역의 또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눈 안구 질병 관련된 질환을 제가 또 어, 그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번에는 MRI 자기 공명 영상이 아니라 이제 3차원으로 보통 스캐닝이 되는 OCT 광 간섭 단층 촬영 이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딥러닝 기반으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광 간섭 단층 촬영 OCT라고 하는데요. 이 기계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동네 개인 안과를 가더라도 요즘 다 도입을 해 가지고 이 망막에 검사를 한 뭐 몇 초 안 걸려요. 한 1-2초 정도면 이렇게 망막 촬영을 해 가지고 어떤 망막 관련된 질병들을 이렇게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어떤 망막 그 촬영된 영상이 이렇게 3 차원적으로 원래 획득이 되는데 임상적으로는 2 차원으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 버려 가지고 이렇게 보통 어 진단에 이용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연산적인 문제나 이제 어떤 그 3D 데이터를 볼 때 이제 불편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쩔 수 없는 정보의 이제 축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 어떤 그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는 스캐너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3 차원적인 정보를 다 활용하자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런 것들도 기존에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오토 인코더로 사전 학습 진행하고 이렇게 CNN을 기반 모델을 적용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예. 기존의 그 기계 학습 기반이 그런 모델보다 또 단순한 나이브한 모델보다는 예 훨씬 더 2D 기반이나 뭐 이런 기반의 모델보다는 이렇게 3 차원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95% 정도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95%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래드캠 기술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특히 2D 맵으로 이렇게 히트맵을 봤을 때도 그렇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망막 질병 간의 어떤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메커니즘들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3 차원적으로 이런 어태시 맵, 히트 맵을 구성을 하니까 정말 그 황반 중심으로 그런 어떤 혈관들의 밀도가 떨어지거나 감소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연결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딱 포커스가 된다는 게 명확히 딱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화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나름 병원과 환자의 중심인 사용자 중심의 어떤 연구라고 생각한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중심에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고요. 어, 또 이런 어떤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결국은 개인이 이렇게 어떤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뭐 이렇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향상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어, 그런 어떤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좀 시각적으로 그런 설명 가능한 어떤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또 사용자들이 특히 뭐 이런 의료 헬스케어에서는 의사와 뭐 환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 정량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으면 또 한 단계 발전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어, 뭐 이런 단순히 의료 영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차트 데이터와 뭐 그런 어떤 여러 그런 멀티 모달로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판별할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그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특히 뭐 이경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데이터에서 얻어진 진단 결과를 자동으로 이렇게 환자에게 그리고 의사에게 그 각각의 전문성에 맞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포트 기능들도 이제 앞으로 사용자 중심의 의료 인공지능 발전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